단어 어렵지. 어려워. 근데 그것만 알면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쌤, 토탈 솔루션 다음에 체인 또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계속 돌릴 거예요. 왜요? 아니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좋아서 감격. 아니 있기도 있어요. 수능 연계교재도 나와 있는 단어점도 있으니까. 근데 토탈 솔루션을 내가 완벽하게 외웠다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복습하는 차원인 거지. 토탈 솔루션의 단어가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단어장 선별하려고 단어장을 몇 개를 만든 줄 알아? 각 출판사에서 나와. 니네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주는 거 아니야. 되게 어렵다. 근데 단어가, 그리고 단어 외울 때 팁 하나 말씀드리면,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내가 해석할 때 그게 바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니네는 그 단어를 외우라면 그 단어만 이제 외우는데요.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꼭 같이 보세요. 예문들도. 알았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야 니네들이 다음 시험 때 독해에서 만났을 때 그 단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문법 개념 설명 졸라 들은 거랑 문제 잘 푸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예문을 꼭 보시라고요. 한 번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됐어요?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47번 갑시다. 40번 조금 어려운데요. 주어진 단어부터 먼저 볼까요? 이제 답은 5번이었었어요. 47번 단어. 거기 이제 단어 보시면 slash and burn agriculture라고 돼 있잖아요. 화전농업이라고 돼 있는 거 봤어요? 화전농업이 뭔지 알아요? 단어 써 있잖아요. slash and burn agriculture. 그래서 그게 뭔데? 슬래시가 뭐야? 슬래시가 뭐냐고. 그래 이거잖아. 이게 뭐 하는 걸까? 농업에서. 그래 베는 거야. 컷이라고 해. 버는 건데요. 태우는 거잖아요. 나무를요 잘라요. 태워요. 왜 태울까요? 왜 태울까? 비료로 쓰고. 이해됐냐? 옛날에 화학비료가 없었다고요. 테니 그럼 나무가 죽어가지고 수명을 다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게 거름이 되잖아. 근데 빨리 비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버린다. 그게 뭐가 된다고? 거름, 비료가 된다고. 알았지? 그게 화전농업입니다. 화전농업에 대해서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옛날에는요 화전농업을 했어요. 그럼 화전농업의 장점은 뭘까요? 비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더 잘 자라겠죠. 근데 그 잘 자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치?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나무를 다 잘라야 된대. 민둥산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더 이상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데? 딴 데로 이동해야 돼. 마을 전체가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만 있는데? 민둥산이 되버린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화전농업을 지금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뭐예요?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다 민둥산 돼버리고 흙의 영양분이 많았던 데서 또 농사 짓고 나무 자라서 비료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그럼 뭐 남는 건 뭐밖에 없는데? 다 민둥산만 남게 돼. 알았지?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후진국가는 아직도 화전농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죠. 그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셉은 수액이라는 단어. 우리 나무 같은 데서 진액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데서 물 나오거든요. 우리 물 나오는 거 몸에 좋다고 마시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고로쇠 들어본 적 있어요? 몰라요? 고로쇠라고 나무, 고로쇠 수액이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구멍 흠집을 내가지고 빨대를 꽂으면 액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몸이 되게 좋아요. 사람 몸에. 그 약입니다. 약. 알았죠? 고로쇠. 자, 수액은 그 뜻인데요. 자, 일단 주어진 단어부터 갑시다. In 2 or 3 years 그랬는데 니네는 in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들은 2 또는 3년 안에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 후에예요. 시간 안에는요 within을 씁니다. within 시간이 시간 안에라는 뜻이에요. 물론 다른 책들 해석본 보면 in 다음에 시간이 시간 안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원래 이겁니다. 알았죠? 해석은요. 그래서 2, 3년이 지난 후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에. 근데 봐봐. 첫 번째 힌트가 나왔죠. 2년, 3년 후에라고 했습니다.
뭔가 해야 되잖아. 그지? 뭔가 하고 2년, 3년 뒤에야. 그럼 글의 토픽, 글감은 다 나온 상태고 뭔가 하고 나서 2, 4년 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when soil, 뭐 할 때냐면 그 흙이 starts, 시작할 때, to show, 보이기 시작할 때, signs, 징후를, 신호를 보이기 시작할 때, being depleted. 탭서이였는데 수능이까지 내려왔어요. deplete는 고갈시키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deplete. 고갈되어졌다는 of nutrient 왜 여기까지 나와야지. 영양분의 고갈되어짐이라는 신호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흙이 더 이상 영양분이 없어. 그럼 뭐 아무리 심어도 잘 자라지 않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the dead trees, 그 죽은 나무들은 are burned. 더 나왔습니다. 내가 대명사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죽은 나무들은 are burned, 태워지고 the ash, 쟤는 provides, 제공합니다. fertilizer, 뭐예요? 비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and 그리고 more crops, 더 많은 작물들이 are planted, 심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화전녹음입니다. 이해됐어? 화전녹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어때요? 힌트는 별로 없죠. 그죠? 이건 뭐를 찾을 수밖에 없어? 문맥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지? 그래, 그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어디에 끼워놔야 되는데 앞에 문장 다음에 얘가 뭐가 들어갈지 얘 다음에 뭐가 들어갈지 이거는 감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내용이 연결되는 것밖에 찾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가보자. 2, 3년이 지나고 나서 흙이 어떻게 고갈됐다는 시도를 보내게 될 때 죽은 나무들은 태워지게 되고 그 쟤는 비료를 공급한다. 그리고 더 많은 곡물들이 심어지게 된다. 됐냐? 내용 다 맞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After domestication, 정말 잘 나오는 단어죠. domestication, 단어 알아두시고요. 가축화. 길들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domesticate입니다. 가축화 이후에 came farming, 뭐가 왔다? 농업이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래요? 얘 전치사로 쓰였던 거 보이죠? 뒤에 명사 있으니까. after나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다 쓰입니다. 알았지? 여긴 전치사로 쓰였잖아. 그럼 전명구가 맨 앞에 왔죠. 전명구는 주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전명구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 도치가 나와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came이 동사고 farming이 주어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농업이 왔습니다. Fire, 불이 was a force here. 여기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불이 힘이 되었대. 그냥 불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본데요. 그 다음 가봅시다. 아직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요. Slash and the burn agriculture. 화전 농업입니다. 여기 설명 써놨는데요. 나무나 식물들을 태워 그 재를 거름으로 이용하여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됐냐?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알았지? 태우는 겁니다. 자, 화전 농업은 is one, 어떤 농업인데 of the oldest and the simplest ways, 가장 오래되고 최상급이요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To clear the land of the trees, 땅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clear, 깨끗하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거한다 이 뜻이죠. 그죠? 제거해버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뭐 있었어? 불이 힘을 발휘했다며 나무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화전농업에 대한 부연설명이 나온 거죠. 그죠? 얘들아, 글을 쓸 때는 서로 내용이 동떨어지게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알았지?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번 반복됐던 단어들은, 한번 나왔던 단어들은 무조건 다른 단어를 써서 다르게 표현하도록 돼 있어.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패러프레이징을 잘 찾아내야 돼. 됐어? 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화전농업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Once used extensively, 한때 널리 사용되어졌던 by primitive tribes, 원시 부족들에 의해서, 원시 부족들에 의해서 once used, 한때 잘 사용되었던 광범위하게 it is still used today, 오늘날도 여전히 사용됩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건데? 화전농업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in some place, 몇몇 지역에서 like 보르네오 같은, 보르네오 어딘지 압니까? 우리 가구 이름 중에 보르네오라는 가구 회사 있는 거 아니? 몰라? 보르네오가 인도 네시아. 네. 그쪽입니다. 알았죠? 섬인데요. 나무가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나무 갖다가 가구 많이 만듭니다. 알았죠? 되게 튼튼하거든. 보르네오. 보르네오 같은 몇몇 장소에서는 여전히 사용 중이다. 뭐? 후진. 알았죠? 후진. 아직까지. 자, 그 다음.
아직 농사짓는 거 얘기 안 나왔어. 알았죠? 다음이요. The process. 그 과정은 involves 포함합니다. slashing. 자르는 거야. The bark. 단어 몰랐다면 알아두시고 나무 껍질을 알아두시죠. 그치? On the tree. 나무에 있는 껍질을 자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involve라는 단어는요. ing만 옵니다. 알았지? involve 다음에 투부정사 뭐더고 ing만 옵니다. 그냥 나무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컴마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냥 쭉 하라고 그랬어요. 한글 읽듯이. 그냥 묶어가지고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막습니다. The sap, 수액을 막는다. From, 뭐 하는 것으로부터? Flowing, 흐르는 것으로부터. 구문 기억나야 되는데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stop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 우리 대표적인 게 뭐? keep이라고 그랬지. keep, 목적어 from, ing. 그냥 그 다음 또 써줄 필요는 없지? 불러줄게. keep 목적어 from ing, stop 목적어 from ing, inhibit 목적어 from ing, prohibit 목적어 from ing, prevent 목적어 from ing, dissuade 목적어 from ing, ban 목적어 from ing, bar 목적어 from ing, hinder 목적어 from ing, forbid 목적어 from ing. forbid는 투부정사도 가능.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뭐? 기출이라고 해. 알았죠? 야, 내가 막 불러줬는데 래퍼 했는데 니네 그걸 다 쓰고 있냐? 아씨 졸라 많아 씨. forbid는 뭐도 된다? 오형식도 된다. 다 뭐라고? 목적어가 ing를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그냥 다 기출입니다. 알았죠? 작년 수특에는 오늘 수특에는 이거 잘 나오던데 힘들 목적어 from ing. 그냥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수액에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and 그리고 eventually 결국 뭐 한다고요? 나무를 죽이게 됩니다. 그냥 나무를 껍질을 잘라. 그러면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 우리도 어떻게 하면 피가 줄줄 흐르면 우리 죽어. 똑같다고요. 알았죠? 수액이 돌면서 나무가 생기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나무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죽이는데요? 나무 왜 죽여요? 나무 왜 죽이냐? 그래, 비료를 쓰죠. 알았지? 자, the leaves, 나뭇잎들이요. 죽어버립니다. and가 fall off, 떨어지게 됩니다. allowing, 분사 공리네요. allow는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꼭 체크. 이거 줘도 되죠? 이거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예요. 뭐를 가능하게 하면서 sunlight, 햇빛이 to filter onto the 키지 않았어요? 키셨다. 아씨, 야, 보지 마. 아니 카메라 제가 깜짝 놀랐잖아. 아씨. 왜 그래? 좀 놀랐을 때. 보지 마. 나 할 건 해, 그래도. 자, 다시. 나물들이 죽어 아니네. 알았어? fall off, 떨어져. allowing, 가능하게 하면서. 햇빛이 to filter, 여과가 되게끔 onto the forest floor, 숲 바닥이요. 네? 숲 바닥에 햇빛이 여과가 되게끔 허락하면서. 그리고 숲 바닥, 관계 부사죠. 뒤에는 완벽한 문장. fallen leaves, 떨어진 잎들이니까 뭔데? 낙엽 얘기하는 거지. 자,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나무를 잘라.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나무는 말라 뒤져. 그럼 나뭇잎들이 떨어져. 죽은 나뭇잎들이.
그냥 나뭇잎들이 쌓이게 돼. 햇빛이 투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얘가 막아버려. 됐어? 거기까지. 그리고 그 떨어진 잎들은 change 변합니다. 뭘로요? fertilizer로 바뀝니다. 그냥 비료로 잘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뭐를 가지고 지금 여태가 있었어? 나뭇잎을 비료로 썼어. 나무는 아직 안 썼어. 아까 우리 나무 다 태워갖고 한 다음에 나뭇잎에 약발이 떨어지면 나무 갖다 쓰는 거야. 알았지? 나뭇잎을 비료로 쓰는 거지. 그 다음 그리고 나서 crops are planted. 농작물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이 비료가 됐기 때문에 잘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뭐 하여튼 농사 잘 됐어. 됐냐? 근데 그렇게 약발이 끝난 시점이네. in 2 or 3 years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순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나뭇잎들의 약발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나무 같다가 알았지? 다리만 쪽쪽 잘라먹다가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몸통까지 잡아먹는 거야. 알았지? 나무 몸통까지. 2,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흙이 이제 나뭇잎의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나뭇잎의 비료요. 그래서 고갈되었다는 영양분이 고갈됐다는 신호를 보이게 되면 그 죽은 나무들이 burned 태워지게 됩니다. 됐어? The dead trees. 됐나요? 대명사요. 저기 뭐야? 정관사 더. The ash 그리고 채가 비료로 다시 공급이 되고요. 더 많은 곡물들이 또 심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있어 없어? 비료로 쓸게요. 없지. 그럼 이것도 약발 2, 3년이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사한다. 알았죠? 이게 화천동물이야. 됐어? 그 다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requires 이것은 요구합니다. Constantly 끊임없는 뭐를 요구하게 된다? Moving 이동을. 어디로요? 울창한 숲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약발 떨어졌으니까 곡물 안 자라니까. 그냥 그래서 딴 데 지역에 가서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뭐밖에? 민둥산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어디 그 후진국 같은 데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냥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었어. Destroy the forest. 이게 최대 단점이죠. 숲을 파괴합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화전농업이요. 알았죠? 자, 소재 제목 갑시다. The method, 방법입니다. 슬러시는 먹는 거고 미안합니다. 슬래시요. 알았죠? 슬래시 and burn agriculture. 화전농업의 방식. 그 다음 The process of slash and burn agriculture. 화전농업의 과정. 필자에 주장합시다. We must stop. 우리는 멈춰야 돼. 사실 이 글은 없는데요. 선생님이 좀 확장했었어요. indiscriminate. 야, discriminate는 구별하다, 차별하다의 뜻이야. 이해됐어? 인이 붙었어요. 반대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구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의 뜻이야. 그래서 공존하다. 잠깐만. 아닌데 공존이 이건데 indiscriminate가 뜻 뭐로 쓰였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살림, 훼손을 멈춰야 돼. 이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야 이거 좀 지워. 이거 좀 지워. 이거 이렇게 써야 맞는 거. stop이 V1, seek이 V2 이렇게. 살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seek 찾아야 됩니다. coexistence 여기요. 단어에 CO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어원이요. 단어에 CO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together. 그냥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것, 자연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삶을 찾아야 된다. 됐어? 그래서 공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cooperation도 알잖아요. cooperation이 또 뭐예요? 협업이잖아요. 그죠? 함께 행위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CO가 들어가면 together 뜻이다. 써보세요. indiscriminate는 그러네. 이게 들어가야 되네. 나 이게 왜 들어갔나 했네. 그러네. 맞다. 놀라운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하지 않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 부분 나눠서 하라. 그래. 그게 맞네. 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승우야, 너 말할 줄 아는 거? 다 썼나요? 위로 올라올까요? 그래, 주제 한번 가봅시다.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도입이요. 가축화 이후에 농업이 생겨났는데 이 농업은 뭐요? 불을 이용한 화전 농업을 주로 했다. 그래서 아래 화전 농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설명원 화전 농업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글인데요. 나무 껍질을 벤다, 수액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 나무 안에서 수액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야.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니까. 알았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죽게 한다. 그럼 나뭇잎이 죽고 떨어져서 그 낙엽이 비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낙엽발로 2, 3년은 버틸 수 있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나무까지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비료로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것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딴 데로 이동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건 결국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되면 전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산림을 다 훼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설명원, 설명 2, 그 다음에 결론이요. 정착 못하고 숲을 파괴. 이게 화전농업의 최대 단점입니다. 알았죠? 비료가 없었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48번 봅시다. 오늘은 지금 3개 볼 수 있는데 잠깐만, 몇 개 나오니? 하나, 두 개 나오네. 얘들아,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 진도 나가고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 줄 거야. 알았지? 책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책 구매할 필요 없으니까 500원씩 걷어가지고 저를 주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책하고 워크북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주면서 여러분한테 숙제하는 방식을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별거 없습니다. 시간 많이 안 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우리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위에 구조화하는 거 맞죠? 이거를 구조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구조화를 해오면 나랑 수업 시간에 맞춰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이요. 맨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단어 수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쭉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뭘 공부하냐면 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문법은 글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문법이 끝나게 되면 어법을 배웁니다. 어법은 문법과 구문과 글에 적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구조 독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글 다 설명하면 위에 항상 글의 구조 보여주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짤 줄 알아요. 이걸 짜게 되면 뭐가 좋은데? 모의고사 지문을 만났을 때 니네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니네들이 다 알고 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단어 아무리 많이 외워도 여기 있는 단어를 전체를 알고 쓱쓱쓱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냐? 이거는 상위 0.001%만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몇 개 몰라도 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주제일 거고 여기는 예시일 거고 이건 주제문의 재진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지문, 그 문장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몇 개 몰라도 예시에 나와 있는 단어 몇 개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완벽하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면 될 겁니다. 알았지? 그거를 나랑 맞춰보게 될 거야. 됐네? 그래서 글의 구조를 항상 보여주는 건 글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니네 잘 생각해봐. 우리 글 구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통념, 영어로는 myth라고 얘기하죠. 통념, 역적, 진실의 구조입니다. 역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ut, however, still 그 다음에 yet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확 뒤집어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지. 통념은 뭔데?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이게 통념이야. 그 다음에 역적, 내용을 확 바꿔버리는 말이 나오고 진실이 나옵니다. 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눈치를 까게 되면 다른 문장 다 안 읽습니다. 알았지? 우리는 이것만 읽고 답 찾으라고 해요. 이게 글의 구조예요. 알았어? 어렵지 않습니다. 글의 구조 몇 개 안 돼요. 다 합쳐봐야 8, 9개밖에 안 됩니다. 실험이 나오면 내가 항상 뭐 얘기했지? 수업할 때마다
실험이 나올 때는 두 가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두 가지만 찾으면 돼. 뭐? 실험 목적과 실험 결과예요. 실험 목적이 탑이라고 했잖아. 이 실험을 왜 하는지, 뭘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과정은 어때요?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실험 결과 찾아야 된다고요. 왜? 결과가 주제입니다. 됐어? 그래서 그래 구조를 많이 파악하게끔 숙제를 내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써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를 왜 연습하냐면 요즘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서술형이 특히 어렵거든요. 객관식은 단어 몇 개 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객관식 100점은 기껏해봐야 3.2, 3.3이라고 해요. 근데 서술형은 어때요? 6점짜리 2개, 3개씩 깔아버립니다. 심지어 부분 점수를 안 주는 학교들도 많아요. 근데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적인 게 뭐냐면 요약문만 씁니다. 위에 있는 걸 암기해서 쓰라는 거 이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알았지? 물론 내긴 하는데요. 배점이 낮아요. 다음 윗글을 보고 아래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요약하려는 거 영작하세요. 그래서 원래 문장에다가 선생님이 시험 내는 방식 있지. 빈칸 뚫어놓고 뭐 여기에다가 영작하라고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은 아직 영작하라면 제대로 못 쓰니까 내가 단어를 주잖니.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단어를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있어. 나머지는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해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겁니다. 알았죠? 나도 다르게 낼 수 있어. 객관식으로 쫙 깔아도 돼. 알았죠? 근데 그렇게 안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거 연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서술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특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특을 진행을 했더니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이 수특 봤어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특을 안 하고 바로 작년 수특을 진행할 겁니다. 어차피 글의 구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글의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책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빨리 나와봅시다. 글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패턴이구나. 자, 가보자. 49번 갑시다. 48번이죠. 그죠? 48번이요. 거기요, calculus라는 단어가 주어졌는데요. 미적분학 있잖아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너네 calculate라는 단어 알아둬야지. 계산하다 이 뜻이잖아. 그죠? calculator 하면은 뭐? 계산기라는 뜻이고요. 됐나요? 그래서 계산하다 이 뜻. 거기 미적분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특이한 뜻으로 쓰여서 단어가 주어진 것 뿐입니다. 자, 이것도 주어진 단어 어딘지 한번 넣어봅시다. as predicted가 주어진 단어는. 이거 답 5번입니다. 알았지? 본인이 틀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알았죠?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지문들 다 어려운 지문들이야. 고의 수준이니까. 자, 예측한 것처럼 Americans made the trait judgment. 미국인들은 trait judgment, 어떤 특성 판단을 내렸습니다.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내렸습니다. 뭐보다도 did Mexican Americans, 멕시코계 미국인들보다도요. 비교급 나오죠.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미국인들과 Mexican Americans, 멕시코계 미국인들.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가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2세, 3세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 사람, 니네들도 만약에 지금 미국 가면 한국계 미국인이잖아. 그지? 미국 국적을 따게 되면. 그렇게. 근데 얘네 둘의 뭐요? 특성을 비교대조한 그린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됐어? 그 다음 첫 번째 힌트는 얘예요. 예측한 대로입니다. 위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측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될 텐데요? 예측이 나오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겠죠. 지금 이거 뭔데요? 이거 실험 결과잖아요. 예측한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잖아. 그치? 그럼 앞부분에는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두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그 실험 순서, 실험 과정이 나오고 나서 실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꼭 봐두시고요. 됐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글의 구조는 선생님 항상 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실험 목적, 실험 결과 알아둬야 된다고. 됐어요? 우리가 본 부분은 뭐라고요? 실험 결과입니다. 됐어?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볼게요.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사회적인 인식, 인정 이런 뜻이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는 is culture, 문화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시험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진짜 많이 풀게 될 거야. 알았지? 특히 문화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문화적인 상대성이에요. 시험들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주제. 자, people 사람들인데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think 생각합니다. about the social world 사회적 세계관에서 생각하는데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됐냐? 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지?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해? 그죠? 자, 그 다음 in one study 어때요? 우리 아까 예측한 대로 나오죠? 그죠? 시험 나오잖아. 그지? 한 연구에서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asked 요청했습니다. ask 목적어 초부정사. ask는 3형식, 4형식, 5형식 다 가능한데 3형식, 4형식에 쓰이게 되면 묻다, 질문하다의 뜻이고 5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요청하다, 부탁하다의 뜻이에요. 연구원들은 부탁했어요. 요청했어요. both 누구요? 여기 나오네요. 첫 등장하네요. 미국 사람과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들 사람들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했냐면 아이씨 빠졌어. To read a series of sentences 1년의 문장들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 앉혀놓고 글을 써있는 그 종이를 갖다 주고 이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Describing 묘사하는 한 사람의 행동을 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글이었나봐요. 그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judge 이 judge가 read란 병렬입니다. 그리고 판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whether 뭐인지 알지? 이 사람이 had a given trait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용 알고 있지? 아까 시험 결과부터 먼저 봤잖아.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똑같이 글은 써있지만 그지?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면 계속 실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one sentence, 한 문장은 이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물어보는 학생인데 선생님, 한 문장은 읽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잖아요.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건 얘네들은요. 이거 그냥 이렇게 써기도 해요. 알았지? 우리나라 말로만 해석할 때 수동태로 써주면 됩니다. 한 문장은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say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the sign sai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표지판이 말하는 걸 아니잖아. 그럼 표지판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어? 능동태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수동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알았어? 한 문장을 읽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본 서류에 He took his first practice test. 그는 그의 첫 미적분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시험을 보다 할 때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take a test 이렇게 써요. When he was 12살 때요. 니네 몇 살이야? 16살. 니네 미적분 배웠니? 누구지? And the trait they related to 그들이 반응했던 그 특징은 was smart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12살인데 미적분을 처음 풀었대. 알았지? 존나 똑똑한 새끼인 건데. 그죠? 그들의 반응은 다 뭐였다고요? 양쪽 다 사람들 다요. 차이점 아직 안 나왔어. 둘 다 동시에 이 새끼 똑똑한 새끼네요 라고 반응했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Another sentence 또 다른 문장은 뭐라고 쓰여있었냐면 She left 그녀는 left 남겼습니다. 25%의 팁이요. 팁은 서비스 차지 봉사료라는 뜻이에요. 뭐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면 두들기다의 뜻도 있고 조언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녀는 남겼습니다. 25%의 팁을 남겼대요. For the waitress, waitress에게. 니네 팁 보통 남기면 얼마야? 가급적이면 5%에서 10% 아니거든요. 팁을 남기면 우리나라 아직 팁 문화가 이제 안 돼 있으니까, 그지? 근데 25%라면 많다라는 느낌은 들어야 돼.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팁을 한 사람한테 25만 원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준 거잖아. 그지? 남겼습니다. And the trait 그 특징은 they rate 둘 다 반응한 게 똑같네. 뭐였다면 generous 관대하구나.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 관대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 됐냐? As predicted 예측한 대로 미국인들은 특성 판단을 내렸습니다. Much more quickly than did Mexican Americans.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판단을 내린 것보다. 이거 did, made 대동사 조심하시고요. 답이 여기였나 본데요.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다음 문장을 봐야 되는데요. 야, 끝이냐? 그렇지. 뭐가 하나 나와야지. This reflects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아메리칸스 미국인들의 강한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봐.
위에 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길이 붙어야 됩니다. 알았지? 빠르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반영합니다. 미국인들의 강한 경향을 반영합니다. Emphasize the role of trait. 특성들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남겼습니다. In leading to behavior.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the tendency of those 멕시코계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일단 take into account를 꼭 체크해 보세요. take into account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take하고 into account는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가 길게 되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알았죠? into account를 보면 앞에 꼭 take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뜻은 뭐라고요? consider입니다. 고려하는 것이. 멕시코의 미국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from collective 집단주의적인 문화권 출신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to take situation factors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집단적인 문화들로부터의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강한 경향을 보였다. 특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근데 두 개 차이가 있었니? 지문을 다시 봐야겠는데. 아, 이거 실험의 마지막이군요. 미국 사람들이 이 판단을 똑같이 내리는데 더 빨리 내렸다가 차이점이네요. 그죠? 더 빨리 내렸다. 이게 차이점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반영합니다. 이거요. 다음에 연결되는 게 디스가 먹는 앞문장이잖아. 그치? 실험 결과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이것은 나타냅니다. 미국의 강한 경향을 뭐를?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래서 미국인들이 더 빨리 판단된다. 똑같이 반응을 했지만 그치? 시간을 얘기하는 거네. In leading to 뭐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집단 문화 출신의 멕시코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to take 근데 집단 문화를 강조하는 멕시코계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적인 요소를 또 고려한다. 더 빨리 내렸다라는 거, 더 느리게 내렸다라는 거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글이었었네. 일단 순서 문제는 이 맨 마지막 결론 내린 거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차이점 뭐였다고요? 더 빨리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마지막 주제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제 제목 갑시다. The influence of culture, social perception.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문화의 영향 그랬습니다. 더 빨리 내리는 거. When analyzing behaviors, 행동을 분석할 때 미국 사람들은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Characteristics greater. 성격, 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도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그것은 보여준다. 문화적인 영향,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문화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이거 별 뭐 차이 있나? 서로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글을 읽고 나니까 좀 아쉬운데. 그치? 뭔가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when이나 whil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선생님 when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 없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할 수 있어요. 알았죠? 주어가 같고 비동사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분석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없다는 거. when 위에 그래 구조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죠. 주제 맨 처음에 때렸고요. 문화는 사회적 이거 뭐야? 나 진짜 왜 그래요?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입니다.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들은 사회세계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미국인과 멕시코의 미국인의 한 사람인 걸 묘사한 문장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죠. 미국인이 멕시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이거 차이는 이거네.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해요. 멕시코의 미국인들은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포함하지. 미국인들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주제, 주제2, 예시, 결론. 됐냐? 선생님한테 이건 야,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란 건 없어. 됐어? 선생님 이거 주제, 실험, 결과로 봐도 되지 않나요? 맞으래요. 알았죠?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숙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또 93, 95, 97 보면서 직역하기. 그 다음 저번에 98까지 내줬었죠.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마지막 보면서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뜻 찾고 그 다음에 이건 주제문이 없어. 이건 밑줄 쳐오지 마세요. 바로 저 설명 글이 들어가세요. 됐어요? 고생됐으면 좀 받으세요.